네, 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어느새 7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심상화 하시면서 의도하시면서 여러분 가끔 이제 심상화 하실 때 내가 이것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가진 느낌으로 그것을 그냥 떠올리시는 겁니다. 심상화는 이미 가진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올 거고 그거는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심상화를 통해서 이거를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이미 나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떠올리자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심상화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멤버십 3단계로 메일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홈 들어가셔서 더보기 누르시면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멤버십 결제하지 마시고 그 메일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메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통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핀셋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트랜서핑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 감정에 대한 거예요. 억눌린 감정. 흔히 참는다라고 많이 하죠. 참는다. 계속 참았는데 나만 힘들어. 뭐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업이나 어떤 직장이나 가족이나 또는 뭐 인간관계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근데 참고 계신 분들, 참으면 이제 화병 난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참는 게 과연 무조건 좋을 것일까? 참는 거에 대해서 트랜서핑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종 그렇게 배웠어요. 참는 게 미덕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관계에서, 회사에서, 가족에서 갈등을 피하고, 부드럽게 넘기고, 그냥 내가 감정 하나쯤 삼키면 조용히 넘어가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도,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참고, 이해하고 했는데, 내가 더 지치고, 내가 더 외롭고, 결국에는 더 크게 터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트랜서핑 관점에서는요,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은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도의 형태로, 중요성의 형태로 파동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랜서핑 관점에서요,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중요성으로 바뀌어서 그 형태로 파동의 왜곡을 일으킵니다. 제가 파동 정렬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요성을 최대한 낮춰야만 이 파동을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면 오히려 그 파동의 왜곡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은 이 주제를 통해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의 어떤 차이,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참고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고통,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고통.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화를 잘 참으면 착한 사람인가요? 누가 그렇게 규정을 했죠? 나는 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는 착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개념은 자주 어떤 펜듈럼의 가치 판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면의 진짜 감정은 무시되고요. 억압된 감정이 중요성으로 바뀌어서 파동의 왜곡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억누른 감정은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사라지지가 않아요. 트랜서핑에서는요, 에너지를 무엇으로 보냐? 에너지는 감정으로 보고요. 감정은 에너지로 봅니다. 물론 에너지가 이게 100% 이제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정은 에너지가 맞는 거예요. 감정은 에너지로 봅니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은 그럼 뭐겠어요? 억눌린 에너지죠. 즉 되돌림의 형태로 억눌려서 현실을 왜곡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조용히 넘긴 것들이 어느 순간 뒤늦게 폭발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창고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계속해서 억눌려서 여러분의 감정을 창고에 쌓고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현실도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즉 흐름이 막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일명 착하신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화를 잘 참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잘 들어주고 뭐 이렇게 크게 분란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착하신 분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 고통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펜듈럼이 만들어준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지금 가족, 사회, 어떤 회사나 뭐 여러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참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억누르고 있나요? 이것을 한번 대주제 첫 번째에서는 점검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억누름이라는 건요, 이게 손으로 이제 꾹꾹 눌러서 저기 밑에 창고에 보내는 것처럼 이게 뭔가 튀어나오지 않게 이게 꾹꾹 막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을 억누르는 건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바로 억누르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트랜서핑에서는 말을 합니다. 난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속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음에서는 사실 이 상태에서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 감정을 인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혼은 사실 그 감정을 너무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트랜서핑에서는 전혀 어떤 의도도 가지지 못하고 심상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외부 의도가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무조건 여러분 1번, 2번 주제를 오면서 그러면 내가 감정을 화가 나면 다 표현을 하고 그 사람 붙잡고 막 욕을 하고 그러라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트랜서핑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음. 그렇다면 내려놓음은 뭐냐. 바로 그 감정을 느끼고요. 흘려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느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억누르는 것은요, 그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내려놓으면요, 그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허용과 수용입니다. 허용과 수용은요, 허용,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허용한 다음, 그 다음 수용하는 거예요. 조용히 내려놓는 거. 그냥 흘려보내는 거.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제가 목표 관련해서도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감정의 내려놓음도 정말 여러분 연습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여러분들이 펜듈럼에게서 가장 빠르게 낚이게 되는 어떤 중요성의 갈고리에 낚이게 되는 바로 그 미끼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이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보다 쉽게 이 펜듈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평온은 뭐냐? 진짜 평온은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시할 때 나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오롯이 느낄 때에만 그 감정의 허용 그리고 수용이 일어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진짜 평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에 대해서 내려놓음도 말씀드렸고 이 감정에 대해서 내려놓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려놓음은요, 그냥 감정, 목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쭉 살아가시면서 어떤 문제를 이제 닥쳐서 이제 문제를 바로 앞에 뒀을 때도 여러분 이 내려놓음의 마인드는요, 정말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끌어당김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려놓음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줘요. 저도 트랜서핑을 읽고 나서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들어보면 이제 포기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짝 달라요. 이 포기랑 체념이랑 다르고요. 이건 완전히 그냥 어떤 신념을 저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거죠.
중요성을 내려놓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음, 허용과 수용,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는 상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흘려보내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내려놓음에서 꿀팁을 드리자면 감정을 그냥 느끼세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화가 났구나. 물론 너무나 화가 많이 나면, 여러분 그때는 뭐, 이게, 뇌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응해야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현실 기반으로 이거를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로 이제 화날 때가 좀 있어요. 좀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 사소한 상황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직시하세요. 흘려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눈 녹듯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꿀팁 몇 가지 조금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계속 이렇게 참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손해를 보는가? 왜 계속 참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손해를 보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펜듈럼은요, 어떤 사람을 더 이렇게 시험하고, 더 이렇게 갈고리를 걸려고 하고 공격을 할까요? 당연히 억눌린 사람에게 더, 끌고 가게 됩니다. 억눌린 사람은 더 중요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을 잘하고, 정말 내 감정을 잘 허용하고, 또 수용하고, 또 이렇게 표현할 땐 표현하고, 이런 건강한 사람들은 펜듈럼이 사실 이렇게 감정이라는 갈고리를 통해서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억눌린 사람들, 뭔가 기가 눌려 있다거나, 감정을 계속해서 참고 있으면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펜듈럼의 가장 큰 먹잇감이 되는 거죠.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은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외부적인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로서 받아들여도 되지만 그냥 에너지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는 존재가 바로 펜듈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의 갈고리에 이 펜듈럼에게 여러분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네. 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은 펜듈럼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틈이기도 해요. 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정말 화도 안 내고 잘 다 대해주고, 그런데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은 계속해서 생겨. 그러면 사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펜듈럼에게 중요성이라는 갈고리를 통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상납하고 있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기는 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중요성, 착해야 한다라는 중요성, 또는 감정을 내가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요성이 내 에너지 형태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실이 발생하냐면 바로 현실 흐름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런 그냥 에너지 차원에서 그냥 감정만 내가 좀 참아서 현실이 바뀌지 않고 그냥 감정만 내가 좀 참는 거면 저도 그냥 여러분들께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현실 흐름이 꼬이기 시작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마음의 억압은요, 결국은 파동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자꾸 꼬이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중 거울이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파동을 이 거울은 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 거울은 현실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억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 흐름도 바꾸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 내가 감정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 그리고 어떤 남들의 시선에서 진짜 자유한 사람, 목표를 이룰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자들은 생각보다 감정 기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평온한 상태로 쭉 갑니다. 억눌러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됩니다. 진짜 자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억눌러서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제가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선택하실 자유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에너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왜곡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서 현실 흐름을 꼬지 마시고요. 상황을 반복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억압을 풀어내는 얽힌 선을 실 같은 것을 이제 풀어내는 내려놓음으로써 풀어내는 서서히 여러분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사실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속 참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마음의 기준, 감정의 기준, 어떤 경계 이런 게 없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자아가 약해지게 됩니다. 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나만의 어떤 방어 기제라든가, 여러분 방어 기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성숙한 방어 기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나만의 울타리, 경호원 같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참으시는 분들은 그 경계를 스스로 허물고 계십니다. 그 경계를 스스로 내가 없애고 있어요. 그 울타리를 내 손으로 부시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없어지면요. 결국에는 내 자아가 약해지게 됩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자아의 파동이 무너지면요. 현실도 나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자아의 파동이 무너지면 현실도 나를 무시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처럼 에너지의 파동이 왜곡되고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실이 바로 또 왜곡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러한 경계가 없어지면 현실도 나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현실 창조의 일부입니다. 감정의 표현은 의도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의 배출구입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저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이 나의 에너지 진실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분노, 어떤 화,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감정에 대해서 기쁨, 환희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사소한 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화를 크게 내면서 그러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내려놓음으로 단련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표현해야 될 때는 또 표현을 하시고 무조건 참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이기적인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 표현하면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여러분들을 자꾸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그냥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봐 뭔가 어느 면에서 내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많은 어떤 트랜스서핑에서 원리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감정을 수용하는 부분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지로서 인정하세요. 의지로서 감정을 수용하고 허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정말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감정을 이렇게 너무나 참고 이러신 분들은 이제 조금 새로운 방안을 받아서 이대로 실천해 나가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삶에서 큰 변화가 바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중요성을 낮추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은 펜듈럼에서 바로 벗어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5번째,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1번부터 5번까지 쭉 들어오면서 사실 마지막 결론을 만들자면 바로 이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가자. 네, 이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흘려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명상이나 여러분 산책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정말 좋은데 잠깐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냥 눈 감고 명상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 날숨 하면서 다른 생각을 빼고 그냥 호흡에 슬쩍 집중하면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그런 거 여러분 진짜 명상은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뭐 시간을 내서 무슨 종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 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삶에서 잠깐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 되고요. 단순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명상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렬과 파동 정렬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상을 좀 습관하시는 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명상이 아니라 내려놓음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명상 안 해도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을 안전하게 방출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명상이라는 게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은 관찰자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관찰자 모드. 내가 3인칭으로 바뀌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찰자점 모드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요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서 이 감정을 인식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확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꿀팁이고요. 그리고 억지로 감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온해서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려면 여러분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느끼는 어떤 에너지와 마음이 느끼는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화를 느끼고 영혼은 뭔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마음은 애써 그것을 억누르고 이거 아니야 나는 평온해 나 이런 거 느끼지 않아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펜듈럼에게 낚일 수밖에 없고요. 갈수록 여러분들의 목표에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는 외부 의도를 불러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정렬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파동을 정직하게 살필 여러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무가 있어요. 나의 파동을 정확하게 살필 책임이 있어요. 트랜스서핑에서 현실 창조는요, 정직한 파동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파동의 힘. 파동이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이 쫙 정렬이 되어서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그런데 현실 창조는 그 정직한 파동에서 나오는 거죠. 감정을 속이기보다요, 살피고 흘려보낼 때 현실은 가장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와도 굉장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감정을 속이기보다 살피고 흘려보낼 때 현실은 가장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잘 바뀌지 않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참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억누르고 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휴지통을 비우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파일을 삭제하고 그 휴지통에 모여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휴지통에 있는 것도 사실 용량에 잡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용량에 잡힙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느리게 하고 컴퓨터의 용량을 잡아먹고 렉이 걸리게 하는 게 바로 이 휴지통 내부 용량이에요. 그래서 휴지통을 비우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쌓여놔도 여러분 그걸 비우기를 하지 않으면 용량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의 휴지통을 비우세요. 인정하세요. 휴지통을 비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까지 찾아왔고 그리고 참아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점검해 보시고요. 이 휴지통을 한번 싹 비워보시는 오늘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의 확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 나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 있는 펜듈럼을 인식한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